우리 아버지가 있는데도 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다며 저를 질책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었어야 왜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어머님이 원수님은 가짜 아버지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김일성 원수님은 가짜 아버지래 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 우리 집 온 가족은 정치범 관리소에 끌려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질문을 제가 했던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씨 일가의 우상화를 위한 북한 당국의 선전선동의 반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의 3대 세습은 육체적인 독재라고 할 수 있는 고문, 처형 등 공개 처형과 정신적인 독재라고 할 수 있는 선전선동, 이 두 가지 독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독재인 공포정치는 국가보위부와 보위사령부, 보안성을 비롯한 사법기관을 통하여 감행되는 미행과 감시, 고문과 공개처형 등이라면, 정신적인 독재는 사상학습과 혁명전통교양, 사적시 참관, 사상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치적 독재라고 할 수 있는 선전선동은 그 방식이 동상이나 태양상, 영생탑, 모자이크 주제화, 사적지건설, 노작학습, 덕성실기학습, 사상투쟁, 강연회 등 너무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선전선동의 기저에는 100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대로 부단한 사상교양의 반복이라는 어마어마한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소위 무산혁명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던 구소련은 70여 년 만에 붕괴되었습니다. 소련의 공산체제 붕괴에 이어서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인 동부독일, 헝가리, 불가리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로마니아, 체스코슬로바키아 등 모든 유럽 공산국가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북한 정권만 3대째 내려오는 김씨 일가의 권력세습과 폐쇄 정책에 의해서 경진안으로 인민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있죠. 북한에서는 스펀지를 해면 고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펀지가 이미 물을 흠뻑 먹은 상태면 더 이상 물을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흐린 물을 빨자면 물을 꽉 쥐어짜고 나서 흡입을 시킵니다. 북한 정권은 꽉 찬 해면 고무처럼 의식사고가 낮은 유치원 어린 나이 때부터 김부자의 우상화 교육을 시키는 거죠. 따라배우기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김씨 일가의 어린이들에 대한 공부를 강제로 주입하고 있고 모든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머릿속에 선전선동으로 김씨 우상화 내용물을 꽉 채워넣어 다른 세상을 볼 수 없는 눈뜬 소형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북한 유치원들에서는 가장 큰 방이 교양실입니다. 이 교양실 보기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이를 따라배우기 위한 명목으로 붙여놓은 도록 파인이 걸려져 있고, 유치원 교사들이 이야기를 들으며 김씨 일가를 전설적인 인간들로 교육받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우리글 문장도 김씨 일가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문구인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는 문구이고, 또 처음 배우는 노래도 우상화 선전 전략으로 창작된 김씨 찬양 노래입니다. 지금도 어릴 적 기억이 나는데, 유치원에 다니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우방 정면벽에 걸려있는 김일성의 초상화에 인사를 하라고 하면서 경례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도 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다며 저를 질책했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었어야 왜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에 어머님이 원수님은 가짜 아버지라고 말했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김일성 원수님은 가짜 아버지래 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 우리 집 온 가족은 정치범 관리소에 끌려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질문을 제가 했던 것이죠. 유치원 기간에는 교양실에서 도록판을 공부하면서 김씨 일가의 위대성에 세뇌되고 소학교 입학하에서는 김씨 일가의 혁명 역사 과목을 수업받으면서 또 세뇌됩니다.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나 이렇게 국가 지도자의 생애에 대해 수업 과목으로 지정한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 가서도 수업 과목에 김씨 일가의 혁명 역사와 노사 과목이 무조건 수강받아야 할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시간을 이런 허황한 세뇌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뇌교육은 북한 주민들이라면 일생 동안 받아야 하는 사상교육, 선전선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전선동은 중앙당 선전선동부가 총괄하고 있으며 시군당의 선전선동 부서들이 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1960년대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당 선전선동부 지도원으로 배치되어 예술선동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의 위대성을 각인시켰던 사실은 그로 인해 만들어졌던 혁명가극들과 혁명영화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김정일은 김일성을 통하여 김실가의 우상화를 강조하기 위해 영화에도 김일성 역을 하는 1호 배우를 내세우기도 했고 혁명가극에서 김정숙 역을 하는 배우도 등장시켰습니다.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전선동의 역할을 극대화했는데 그때부터 중앙당 조직부 못지않게 중앙당 선전선동부의 파워도 커졌습니다. 북한 정권이 1990년대 지구상의 냉전이 허물어지고 공산국가들이 제도적이며 이념적인 모순으로 붕괴될 때에도 살아남았던 이유는 이런 강압적인 세뇌교육, 선전선동의 역할이 큰 몫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 조회가 없는 직장생활입니다. 북한에서는 학교 수업 전에는 독보시간, 직장생활 근무시작 전에는 조회시간을 통해서 30분간 신문 독보와 사상학습을 진행하지만 한국에서는 근무 전에 사상 침투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 체제는 국가 지도자의 말씀이 헌법보다 더 권한을 가진 신정체제이면서 권력 세습이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현대판 왕조 국가입니다. 김일성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에 반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빨치산파와 소련파, 중국 공산당파인 연안파, 국내 반일 투사들로 이루어진 갑산파 등 여러 파들의 경쟁적인 권력 쟁탈전 시대였고 김정일의 시대는 군부를 장악한 김정일이 모든 국가 업무를 국방위원회가 장악 지도한 군주제도를 방불케 한 선군 시대였습니다. 선전선동의 주선으로 강조된 선군 사상과 사상교양은 김정은 시대로 이어져 북한 주민들을 정신적인 불구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북한의 선전선동,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는 프로파간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